발기부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초반에 관리하지 않으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아그라 먹을 정도는 아닌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심리적인 요인까지 합쳐져 경계를 이미 넘어가 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애매하신 분들은 분명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나이별 발기부전 유병률을 한번 보시죠.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이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나는 팔팔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전립선 질환, 남성 갱년기 같은 질환들은 발기부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압, 혈당 수치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귀 활짝 열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바로 내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생활 중 약간 불편함이나 전과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으시죠? 절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증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질환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발기부전은 신체적인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나뉜데요, 사소한 신체적인 문제를 방치하면 자꾸 마음 한구석에서 찝찝함이 남아서 심리적인 문제로 발전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보다 심리적인 문제의 치료가 훨씬 까다로우니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심각해지기 전에 당장 대처해야 합니다. 그럼 발기부전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바로 손가락 들어서 이렇게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접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아셨죠? 전조 증상만 알아도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과 비교했을 때 음경의 강직도가 떨어진다. 두 번째, 음경이 팽창하는데 장시간 소요된다. 세 번째, 음경이 팽창하더라도 유지가 어렵다. 네 번째, 성관계를 갖기 전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다섯 번째, 성관계 후 만족감이 떨어진다. 손가락 몇 개나 접으셨나요? 혹시 이렇게 다 접으신 분들 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설마 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에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과 그래도 혹시 나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며 대처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발기부전은 순환계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 성생활 없이 지내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발기부전에 비아그라가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화이자에서 개발된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일단 음경이 팽창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처음엔 뇌의 신경 자극을 통해 혈관벽에서 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확장 물질인 cGMP를 활성화해 음경 동맥이 확장되어 이를 통해 평소보다 많은 양의 혈액이 음경의 해면체 속으로 유입됩니다. 이것이 음경에 피가 몰리는 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경에 피가 몰리는 것을 돕던 cGMP가 PDE5에 의해 억제돼 음경이 다시 작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비아그라가 발기 억제 물질인 PDE5를 억제시켜 혈류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분명 심장병 치료제로 발견된 성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기로 유명한 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소화불량, 두통, 안면 홍조 이런 증상들이 있고 혈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께서는 드셔서는 안 되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아그라를 사용하면 왠지 스스로 성기능에 자신이 없는 것 같고 성생활까지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염려되는 분들, 의약품에 의존하는 것이 싫으신 분들, 어쨌건 다양한 이유로 비아그라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대체 뭘 먹냐고요?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요새 아르기닌 하면 모르는 사람들 없죠. 아르기닌은 자연의 비아그라로 불릴 만큼 여러모로 비아그라와 흡사한 준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조금 전에 음경이 팽창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뇌가 신경 자극을 받으면 혈관벽에서 산화질소가 발생하는데 아르기닌은 이 산화질소의 발생을 돕습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의 확장 물질인 cGMP를 활성화시켜 음경의 팽창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르기닌이 만든 산화질소로 인해 성기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아그라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cGMP가 분해되지 않게 도와준다면 아르기닌은 cGMP를 나오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산화질소와 노인병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룬 이 논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산화질소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아르기닌은 외부에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0년 11월 응용생리학 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입니다. 운동 1시간 전 아르기닌을 섭취했을 때 혈중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혈중 산화질소 수치가 증가하면 음경의 혈류가 원활해져 지속시간도 길어집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 이야기를 막 해드리고 있는데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시죠. 나이가 들수록 아르기닌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이에 따른 체력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경의 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체력이 붙여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아르기닌은 활력제로도 쓰여서 운동하시는 분들 컨디션 보충제로도 아르기닌 다들 하나씩 가지고 다닙니다. 2010년 스프링어에 실린 논문에서는 아르기닌이 갈색 지방세포 조직의 발전을 촉진시켜 지방량은 감소시키고 근육량은 촉진시키면서 신진대사의 향상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논문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고강도 수구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 아르기닌을 1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는 실험에서 대조군과 비교해 운동 지속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아르기닌은 근성장에 도움이 되고 운동 지구력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데 이는 당연히 관계시 지구력 상승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남자에게 좋은 아르기닌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정보죠. 아르기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정력제로도 유명한 장어입니다. 하지만 장어를 먹어 아르기닌의 효능을 기대하시려면 장어 수십 마리를 드셔야 합니다. 일단 이렇게 드실 수 있는 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드신다 해도 문제입니다. 수십 마리의 장어 속에 있는 중성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또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도 잘 알려드려야겠죠.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공복에 아르기닌을 단독으로 3000에서 6000mg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SCI급 논문인 Journal of Applied Physiology에 2010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1시간 전 6000mg의 아르기닌이 포함된 음료를 마신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보다 혈중산화질소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논문을 보시면 아르기닌은 흡수가 잘 안 되는 성분인데다가 장에 들어가자마자 38%가 분해되기 때문에 다른 아미노산들과의 경쟁에서 쉽게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기닌 3000mg 아래로는 거의 효능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아르기닌이 좋을까요?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는 하루 6800mg 이상을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 효능을 연구할 때도 대체로 6000mg 내외의 용량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니 오징어 약사는 최소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3000mg부터 안전한 함량인 6000mg을 여러분들 본인에 맞춰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르기닌을 섭취하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주로 앞서 말씀드린 용량을 넘겨서 과용했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 혈압이 낮으신 분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거나 헤르페스에 자주 걸리신 분들은 아르기닌 드시는 거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연입니다. 카사노바도 이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는 굴을 즐겨 먹은 것으로 유명하죠.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 지속시간과 강직도, 지구력 상승의 효능을 보인다면 아연은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양, 정자의 질 개선에 더 효과가 있다는 식이죠. 두 번째로 허벅지 운동입니다. 스태미너는 바로 허벅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허벅지가 굵을수록 노화도 늦춰지고 체력도 좋아지는 거 다들 아시죠? 비뇨기과 전문의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허벅지가 굵어지고 근육량이 많아지면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고 펌프 작용이 더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라 스태미너도 더 좋아지고 심폐지구력도 향상되겠죠. 매일 5분만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허벅지 운동으로 식후 5분 계단 오르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영양제나 식단보다도 더 확실하게 더 오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 비아그라를 복용 중이신 분들이 아르기닌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러한 병행 복용은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아그라를 처방해준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연의 비아그라라 불리는 아르기닌 그리고 정력과 발기부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르기닌은 정력제로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운동 보충제나 피로 회복제 같은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기닌뿐 아니라 그 어떤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꼭 용법과 함량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튼튼해져서 만나요.